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영, 53살의 이야기꾼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위험하고 짜릿했던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게요. 이혼 후 하숙집을 운영하며 외로운 나날을 보내다 14살 연하의 젊은 고시생과 얽힌 금지된 사랑. 그 열정, 갈등, 그리고 아름다운 이별까지 숨막히게 생생하게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에서 영감을 받아 재구성한 픽션이에요.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할 준비 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을 남겨주세요. 그럼 깊은 밤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모든 게 시작된 건 3년 전 이혼 후였어요. 남편은 젊은 여자와 바람을 피우다 떠났고 위자료로 받은 서울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에서 딸 하나와 저 혼자 살았어요. 그 집은 30년 된 건물로 복도엔 오래된 페인트 냄새가 배어있고 비가 오면 지붕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밤새 울렸어요. 계단은 삐거덕거리고 벽엔 습기로 인한 얼룩이 가득했죠. 창문 틀은 녹슬기 시작했고 밤이면 바람이 스며들어 담요를 더 덮어야 했어요. 딸은 대학생이라 기숙사에 머물렀고 저는 하숙집을 운영하며 생계를 꾸렸죠. 방 2개를 내놓아 하숙생을 받았는데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 아침과 저녁 식사 포함이었어요. 부엌에선 매일 밥솥에서 피어오르는 쌀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고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어요. 김장김치 냄새, 된장국에서 나는 깊은 향, 고추장 반찬의 매콤함. 그 냄새가 저에게는 작은 위로였죠. 평범한 50대 여성의 평범한 삶이었죠. 아침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저녁엔 피곤한 몸으로 청소를 하며 밤엔 텅 빈 침대에서 외로움을 삼키는 나날들. 남편의 배신으로 상처받은 마음은 아직 아물지 않았고 거울 속 제 모습은 피곤해 보였어요. 주름진 눈가,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하지만 여전히 부드러운 피부와 미소. 그게 제 전부였죠. 이혼 후 친구들은 새 출발해라라고 했지만 저는 집에 머무르며 하숙생들을 돌보는 게 익숙해졌어요. 그들의 발소리, 문 여닫는 소리가 집을 채우니 적어도 완전한 고독은 아니었죠. 가끔 창밖을 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닐까 고민했어요. 낮에는 부엌에서 칼질 소리가 울리고 저녁에는 하숙생들의 식사 준비로 바빴지만 밤이 되면 텅 빈 침대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남편의 빈자리를 느꼈어요. 그 외로움은 점점 제 마음을 갉아먹었고 가끔 꿈에서 남편의 배신 장면이 반복되며 깨어나곤 했어요. 그러다 작년 봄 그 남자가 찾아왔어요. 36살, 9년째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고시생. 이름은 민수. 키 180cm, 살짝 헝클어진 검은 머리, 날카로운 눈매와 단단한 체격. 그의 눈빛엔 피곤함과 결의가 섞여 있었어요. 캐리어 하나와 책박스 2개가 전부였어요. 박스엔 법정과 노트가 가득 차 있었고 그의 손에는 책 냄새와 먼지가 묻어 있었고 짐을 옮길 때 드러난 팔의 근육이 눈에 띄었어요. 방 봤어요. 계약할게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계약서에 서명할 때 그의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보고 9년간의 고난을 짐작했어요. 조용히 계약을 하고 방에 들어간 그는 처음엔 정말 없는 사람처럼 살았어요. 아침 7시에 밥을 먹고 나가서 밤 11시에 돌아와 씻고 자는 일상. 안녕하세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어요가 전부인 대화였죠. 60대 아저씨 하숙생과 함께 살며 저는 그저 하숙집 주인일 뿐이었어요. 아저씨는 과묵했고 그의 코 고는 소리가 밤마다 집에 울렸죠.
민수는 책상에 앉아 공부할 때마다 펜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고 가끔 한숨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그의 고독을 느꼈어요. 9년이란 세월, 젊은 나이에 포기하지 않는 그 끈기가 인상적이었죠. 가끔 그의 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며 그의 고생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밤이면 그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소리, 책장 넘기는 소리, 펜 긋는 소리가 제 잠을 방해했지만 그 소리가 오히려 위로가 됐어요. 그의 존재가 집안을 조금 덜 빈 것처럼 만들었어요. 아침에 밥상을 차릴 때 그의 방문이 열리는 소리를 기다리며 반찬을 하나 더 챙기게 됐어요. 하지만 여름이 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더위에 민수는 민소매 셔츠를 입고 거실에서 책을 읽기 시작했고 저도 얇은 블라우스를 입게 됐죠. 그의 팔에 드러난 근육, 땀에 젖은 목덜미, 책을 넘길 때마다 손가락 끝에서 풍기는 종이 냄새와 옹카향. 처음엔 불편했어요. 젊은 남자가 집에 있으니 조심스러웠죠. 문득 그의 손길이 제 목덜미를 스칠까봐 부엌에서 설거지할 때 그의 시선이 제 허리를 스칠까봐 신경이 쓰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그를 의식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침 밥상 차릴 때 반찬을 더 챙기고 계란 프라이를 노른자 예쁘게 붙여서 내고 그의 잘 먹었습니다라는 짧은 인사가 왜 이렇게 기다려졌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의 미소는 부드러웠고 낮은 목소리가 식탁 위로 퍼질 때마다 제 심장이 살짝 뛰었어요. 어느 날 그가 책을 읽다 잠깐 쉴 때 물을 건넸는데 그의 손끝이 제 손을 스쳤어요. 차가운 유리컵과 그의 따뜻한 손가락이 맞닿으며 제 뺨이 달아올랐죠. 그 순간 제 피부가 전율하듯 떨렸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그날부터 저는 일부러 그의 방 근처를 청소하며 그의 목소리를 듣거나 저녁에 반찬을 더 맛있게 만들며 그의 반응을 기대했어요. 그의 잘 먹었습니다. 뒤에 따라오는 작은 미소가 제 하루를 밝혔죠. 가끔 그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책 넘기는 소리를 들으며 그에게 다가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그 계기가 된 건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설거지를 하다 그릇이 미끄러지려 할 때 뒤에서 민수가 나타나 같이 잡아줬어요. 그의 손이 제 손등을 스치자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어요. 오랜만에 느낀 남성의 온기. 심장이 멎을 듯했죠. 그의 손바닥은 거칠었지만 부드럽게 제 손을 감쌌어요.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지만 저는 대답도 못하고 얼어붙었어요. 얼굴이 빨개진 걸 알았고 그는 당황해 손을 떼고 물러섰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의 손끝 감촉, 체온, 비누와 땀 섞인 향수 냄새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미친 짓임을 알면서도 그 순간이 자꾸 리플레이 됐어요. 새벽 2시,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가니 거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민수가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죠. 노란 전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쳤어요. 잠이 안 와서요. 그가 먼저 말했고 저도 나도 그래요라고 답했어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설명할 수 없는 감정, 묵직하고 뜨거운 뭔가가 공기를 채웠죠. 물 드릴까요? 제가 물었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을 따르며 그의 시선이 제 등을 스쳤고 돌아보니 정말 나를 보고 있었어요.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좋았어요. 컵을 건네며 손가락이 스쳤고 전기가 통한 듯 몸이 떨렸어요.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더 무거워졌고 제 호흡이 빨라졌어요.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의 고시 생활의 고독, 제 이혼 후의 상처,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릴 때마다 제 가슴이 아팠어요. 아줌마도 힘들었겠어요. 그의 말에 저는 눈물이 고였어요. 그의 손이 제 어깨를 토닥이는 순간 그 따뜻함에 몸이 떨렸어요. 아줌마, 그가 갑자기 불렀어요. 네,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그리워서 그래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저도 사람을 그리워했어요. 3년간 잊혔던 여자로서의 욕망, 누군가의 손길, 따뜻한 시선. 그 뒤로 우리는 새벽에 자주 만났어요. 차를 마시며 고시생활, 이혼 이야기, 딸에 대한 걱정까지 나눴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고 차에서 나는 녹차 향이 방 안을 감쌌어요. 손끝이 스칠 때마다 느껴지는 전율. 그 시간이 제 삶의 낙이었어요. 어느 날 차를 마시다 그의 손이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바닥, 손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온기.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아줌마 손 부드러워요. 그가 속삭였고 저는 뺨이 뜨거워졌어요. 그날부터 대화는 더 친밀해졌어요. 그의 고시 스트레스, 제 이혼 상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외로움이 공유됐어요. 가끔 그의 눈빛이 제 입술을 스치고 제 손이 그의 팔을 만지며 공기엔 묘한 긴장감이 맴돌았어요. 어느 새벽 그는 제 손을 잡고 아줌마, 저 혼자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속삭였어요. 그의 눈에 맺힌 눈물, 제 손을 쥔 그의 손의 떨림. 저는 그를 안아주며 울었어요. 그의 품은 따뜻했고 제 가슴이 그의 가슴에 닿자 호흡이 섞였어요. 그러다 비 오는 저녁, 민수가 흠뻑 젖어들어왔어요. 우산도 없이 걸었다며 웃었죠. 아줌마가 걱정해주는 게 좋아서요. 그의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지만 달콤하게 들렸어요. 수건으로 머리를 닦여주는데 그가 제 손목을 잡고 끌어당겼어요. 저항할 힘도 없었어요. 젖은 셔츠에서 빗물과 그의 채취가 섞여 코를 자극했고 그의 숨결이 제 목덜미를 스쳤어요. 아줌마, 저 미쳐가는 것 같아요. 왜요? 아줌마가 자꾸 여자로 보여요. 나이 차이 상관없이 끌려요. 그 고백에 숨이 막혔어요. 3년간 잊힌 여자로서의 자아가 깨어났죠. 나도 그래요. 당신이 자꾸 남자로 보여요. 벽이 무너졌어요. 그는 저를 안았고 저도 그의 품에 기댔어요. 젖은 옷 사이로 체온이 전해지고 심장 소리가 서로 얽혔지만 그날은 멈췄어요. 선을 넘는 건 위험하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그 밤 제 몸은 뜨거웠고 그의 품이 그리웠어요. 거실로 나가려 문을 열자 그는 문을 열고 나왔어요. 복도에서 마주쳤고 말없이 다가갔어요. 입술이 부딪혔어요. 누가 볼까봐 무서웠지만 멈출 수 없었죠. 그의 입술은 부드럽고 팔은 강했어요. 3년 만에 느끼는 남성의 품, 전 남편과는 다른 간절함. 소파에 앉아 손만 잡았지만 온몸이 떨렸어요. 이렇게 예쁜 손인 줄 몰랐어요. 그가 손가락을 쓰다듬으며 말했고 저는 울컥했어요.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알아요. 근데 멈출 수 없어요.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고 제 입술이 그의 목덜미를 스쳤어요. 공기엔 빗소리와 그의 체향이 섞여 제 감각을 자극했어요. 그 뒤로 눈빛, 미소, 손길이 달라졌어요. 60대 아저씨가 있을 땐 평범했지만 둘이 있을 땐 연인 같았죠. 아저씨가 며칠 떠난 날 우리는 소주를 마셨어요. 그가 울먹이며 9년간 공부하며 이렇게 행복한 적 없었어요. 근데 이게 행복해도 되는 건지 라고 했고 저는 지금만 생각해요라 답했죠. 그날 밤 그는 제 방으로 왔어요. 불을 끄고 서로를 탐했어요.
그의 손이 제 목덜미를 쓰다듬고 제 손이 그의 단단한 가슴을 더듬었죠. 어색했지만 그의 너무 아름다워요라는 속삭임에 무너졌어요. 하나가 되는 순간 행복에 울었고 그는 눈물을 닦아주며 웃었어요. 그의 몸은 뜨겁고 피부는 부드러웠어요. 제 안을 채우는 그의 움직임, 리듬에 맞춘 호흡, 땀이 배어 미끄러운 감촉. 그 밤은 영원할 것 같았어요. 그의 신음, 제 헐떡임, 시트에 주름지는 소리, 모든 게 생생했어요. 다음 날 아침 그의 흔적이 베개에 남아 있었고 그 냄새가 제 하루를 채웠어요. 그 뒤로 매일 밤을 함께 했어요. 아저씨가 있어도 조심하며 방에서 사랑을 나눴어요.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그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지만 사랑은 꾹 참았어요. 어느 날 우리 이대로 계속할 수 있을까요? 그가 물었고 끝이 오겠죠. 근데 후회 없어요라고 답했어요. 10월 그는 1차 합격 소식을 전하며 기뻤고 우리는 케이크와 와인을 마셨어요. 케이크의 크림맛, 와인의 달콤함, 그의 미소가 제 가슴을 채웠어요. 2차 시험 후 그는 최선을 다했다고 했고 결과 발표일 아침 그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확인해 주려 하자 기다려 달라고 했죠. 점심때 나와 합격했어요 라며 울었고 저도 안으며 축하했어요. 기뻤지만 이별의 불안이 스쳤어요. 그날 밤 그는 무릎을 꿇고 결혼해 주세요. 당당히 책임질게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당신은 이제 시작이에요. 저는 추억으로 남고 싶어요 라며 거절했어요. 끝을 알기에 아름다웠던 사랑이었죠. 마지막 밤 우리는 더 애틋하게 사랑을 나눴어요. 그의 손이 제 몸을 탐하고 제 입술이 그의 피부를 하찼어요. 절정의 순간 제 몸이 떨리고 그의 열기가 제 안을 채웠어요. 그 후 서로를 안은 채 눈물을 흘렸어요. 그의 체온, 눈물의 짠맛, 방 안의 고요. 모든 게 아팠어요. 1월 그는 짐을 싸며 떠났어요. 정말 끝이에요? 그가 물었고 끝이 아니라 새로운 챕터예요라 답했죠. 그는 누나는 제 전부였어요 라며 떠났고 저는 문을 닫았어요. 한 달 후 그의 택배가 왔어요. 먹그릇 2개와 편지. 누나 생각하며 마실게요. 사랑합니다. 영원히. 매일 그 잔으로 커피를 마시며 새벽엔 소파에 앉아 그를 떠올려요. 딸이 결혼 준비 중이고 저는 할머니가 될 테지만 그 사랑 덕에 다시 여자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이런 사랑 어떠셨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스토리 기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댓글로 소감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